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조세라고 좀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지난밤 미국의 연준의 FOMC 올해 세 번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은 상승했습니다. 과연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 금리만 가지고서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 등을 체크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시대는 당분간은 아니지 않는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도 최근에 어떤 재건축 공사장에서 공사가 속속 중단되더라. 이유는 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가령 뭐 한 3, 4년 전에 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당시에는 뭐 평당 한 4, 500만 원. 근데 지금 물가가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당 뭐 한 900만 원 또는 1000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따블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특히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산 또는 노원 이러한 곳들의 재건축이 기대가 되는 30년 또는 40년 산 아파트들에 대한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그렇다면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어떤 아파트를 낙찰받을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신축 아파트를 낙찰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싸게, 그리고 가급적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는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고 또 고려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건축 시대, 재개발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이고요.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일반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싸게 낙찰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이 정도만 해서 시세보다만 싸다면 특별히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너무 공부만 많이 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할 때 결단력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길 기대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축이 매력적인, 근데 여기서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1, 2년 차 된 아파트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10년 어바웃,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10년 이내의 아파트 신축이라고 좀 보고요. 그 가운데 서울에 한번 유찰된 아파트 6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가격이 매력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세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항상 서울의 아파트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그래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가급적이면 여기 안에 있는 지명들, 예, 이를테면 나는 송파구에 또는 뭐 성동구에 또는 뭐 동대문구에 또는 뭐 노원구에 또는 뭐 은평구에 서대문구에 강서구에 어디로 투자하겠다 그런 포인트를 잡는데 조금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6개 아파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첫 번째 신축 아파트는요. 은평구 응암동의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뭐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신축의 아파트는 많이 안 나온다. 그런 점도 고려해 보기를 기대하고요. 이 아파트는 은평구 응암동의 아파트입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이고요. 관할 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3타경2271, 물건 번호 1번. 3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이 32평형, 전용은 25.47. 대지권은 전용 면적 반절 넘어가니까 좋아 보이고, 감정평가액은 7억 3,700. 한 번 떨어진 5억 8,900은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서울에서 32평형 아파트 5억 8,900. 쉽지 않죠? 나홀로 아파트도 아닌데.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청구 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약 한 4억 9천만 원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 이 아파트 관심 있다면 4월 23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5호선 애호계 얘기했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4년산. 그럼 딱 이제 10년 차 아파트. 15층 중에 3층. 뭐 한
20층, 30층에서 3층은 좀 그렇습니다만 15층에서 3층이니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전용 25, 대지권 16.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현재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아파트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6호선 세전력, 나중에 W석 건이 되는 거죠. 서부선하고 그 어디에 또 서부선 경전철 역사가 좀 생길 것 같고 응암역도 멀지 않아 보이고요. 이마트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에 곧바로 백년산이 있어서 쾌적성은 또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곧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붙어 있네요.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 문제가 없다. 그래도 다시 한번 스스로 체크하자.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아파트는요. 강서구 가양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아파트. 강서구는 이제 관할법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사건 번호, 물건 번호. 가양동의 강서 한강자이 15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이 48평형, 전용은 38.45, 토지 면적은 17.06, 감정가는 17억, 한 번 떨어진 13억 7,600. 어떨까? 이것은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그다음에 현장에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확인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 있다면 4월 16일 날 역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5호선 목동역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외관 사진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3년산, 그러면 이제 11년 차, 21층 중에 15층 좋고요. 전용 38 좋고 대지권 17. 여러분 지금 이제 11년 차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못해도 30년 이상은 거뜬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 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역시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여기에 있고요. 9호선 가양역. 이제 여기가 이제 급행역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정도 될 것 같고요. 한강이 멀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넘어서 강변북로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바로 이제 여러분 여기가 이제 마곡이고요. 뭐 롯데몰 등등이 있다. 홈플러스가 바로 또 근처에 있네요.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커멘트 없고 커멘트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아파트는요. 송파구의 마천동의 아파트입니다. 송파구의 끝자락이 되겠죠? 송파구 마천동의 아파트, 관할법원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천동의 송파 파크데일 2단지 2층에 위치한 아파트, 공급 면적은 33평형, 전용은 25.71, 대지권은 17.7, 감정가는 11억 4천, 한 번 떨어진 9억 1,200. 어떨까? 현장 가서 체크하자. 관심 있다면 4월 22일 날. 여러분 동부지방법원은 8호선 문정역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 쾌적해 보인다. 이 아파트는 2011년산. 요거는 이제 한 13년 차. 15층 중에 2층. 뭐 나쁘진 않지. 1층 아니니까.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5호선 마천역에서 도보로 뭐 이 정도면 한 5분 거리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또 일부 향들은 골프장 뷰가 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밑에 단이 바로 이제 여기가 위례가 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커멘트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네 번째 아파트는 서대문구 남가자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 서울 서대문구는 서부지방법원 34평형 전용 25 대지권 18.04 감정가는 11억 원. 한 번 떨어진 8억 8천만 원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 4월 23일 날 입찰일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산. 그러면 7년 차. 오리지널 신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층 중에 5층 좋고 전용 25 좋고 18 좋습니다. 대지권.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빨리 받고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해서 7억 5천만 원. 따라서 이번에 누군가가 만약에 9억에 낙찰받는다라고 한다면 7억 5천만 원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로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치는 여기 대단지 아파트 초등학교 끼고 있고요. 경의중앙선 가자역에서 도보로 뭐 이 정도면 한 2, 3분 거리. 그다음에 DMC 트리플 역세권에서 글쎄요. 뭐 걸어 다닐 수도 있겠죠. 한 15분, 20분 마을버스 타면 곧바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기 준권리, 말소기 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도 빨리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하게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7억 5천만 원을 이번 최저가에서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면 배당을 다 받아서 명도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 나머지 커멘트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커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5번째 아파트는 송파구의 장지동의 아파트입니다. 송파구의 장지동 아파트, 관할법원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장지동의 위례 24단지, 8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구면적이 21평형, 전용은 15.66, 대지권은 11.01, 감정평가는 9억 7,300, 한번 유찰된 7억 7,840만 원, 어떨까는 현장 가서 체크하자. 입찰 예정일은 4월 15일 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3년산, 네, 그러면 이제 11년 차, 15층 중에 8층, 좋고, 전용 15.66, 대지권 11.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농협자산관리의 근저당권 2014년.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는데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리니까 배당을 받든 말든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위치는 8호선 장지역 복정역 있습니다만 여기 남위례역 아마도 이제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가면 깔끔해 보이고요. 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의 뭐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니까 또 뭐 상업지역도 가깝고 좋다라고 하는 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전입신고가 느리니까 배당을 받으나 안 받으나 특별히 문제 없고 커멘트 없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6번째 아파트는 성북구 석관동의 아파트입니다. 성북구 석관동, 성북구는 이제 관할법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있습니다. 1호선 도봉역이 되겠죠, 여러분. 레미안 아트리치 2층에 위치한 아파트, 34평형 아파트고요. 전용 25, 대지권 14, 감정가는 9억 4,400, 한 번 떨어진 7억 5,520만 원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입찰기일은 4월 11일.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예, 깔끔해 보이네요. 자, 이 아파트는 2019년산. 그러면 이제 5년 차 오리지널 신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3층 중에 2층, 쏘쏘. 전용 25, 대지권 14.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는 거죠. 예,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특별히 임차인이 떠안을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여러분 여기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 1호선 신이문역에서 도보로 뭐 한 6, 7분 거리, 6호선 돌고지역에서도 도보로 뭐 이 정도면 한 7, 8분 거리 될 것 같습니다. 더블 역세권,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 없어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의 6개 아파트 여러분들 빠른 시간 내에 현장 답사, 즉 임장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최근 물가 많이 올랐고 또 원자재 가격 많이 떴다. 그래서 공사비가 급등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기대되는 아파트 또는 재개발 기대되는 지역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좀 신속하게 재건축이 돼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아파트 가격보다 분담금이 더 많은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기대되는 좀 노후 아파트 또는 노후 빌라 이런데 투자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10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를 낙찰받는 것은 어떨까? 10년 이내라고 한다면 앞으로 30년 동안은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늘 여러분 자생력을 갖고 실력도 돈도 최고인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경매는 경매 탈탈탈